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회계 원리 때부터 배웠던 회계 순환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회계 순환과정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거 눈에 좀 익죠? 어서 많이 봤던 것들인데 굳이 크게 하지 않더라도 아마 보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재 24페이지에서도 세무 2급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는 거래 판료서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 우리 배웠던 것이고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얘를 분기장에다가 분계라는 절차를 통해서 분계를 했어요. 그럼 분기장이라는 게 뭐예요? 분기장이란 회계상의 거래 발생 순서대로 일자별로 기록한 것을 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기장에다가 기록할 것이고, 총계정원장에다가 정기한다 그랬어요. 총계정원장은 원장이라는 용어도 쓰인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분기장이나 총계정원장에는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수익비용까지 다섯 개의 계정들이 총 망라되는 장부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분기장하고 총계정원장이 장부의 주요부라고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일단 이 장부의 주요부도 지난번에 우리가 회계원리 때 배웠던 장부의 주요부는 분기장과 총계정원장으로 구분됩니다. 이 위에 있는 거죠. 보조부는요, 보조기입장과 그 다음에 보조원장으로 나눈다 했었는데, 보조기입장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었고요. 보조원장은 제3자와 대조 기능을 갖고 있는 장부랍니다. 그래서 장부에 대한 것도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여러분이 다 배우셨던 것들이죠. 자, 이렇게 1년 동안 회계상의 거래를 총계정원장에 계속 기록하고 옮겨 적는 과정을 거치다가 결산 때가 되면 우린 예비 절차와 그다음에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결산이라는 걸 한다고 했습니다. 결산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거, 예비 절차에 시산표 작성하는 게 1순위라고 그랬었고,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시산표가 작성이 되면 기말 정리사항, 결산 수정분계 바로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도 자격시험에서 다 입력을 해보셨을 것이고요. 기말 정리사항, 결산 수정분계는 급수를 불문하고 문제 빠지지 않고, 또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기말이 되면 본인이 회계 담당자가 자기가 맡고 있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자,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정산표, 다른 말로 가결산서라고도 불렀었던 것이에요. 결산의 본 절차는 바로 여기 분기점과 총계정원장을 마감하는 절차인데, 물론 주요부인 분기장, 총계정원장 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장부 결산대니까 다 마감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총계정원장을 마감하는 순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총계정원장 마감할 때 손익계정부터 설정하고, 수익비용계정 마감하고, 당기순손익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하고, 이런 내용들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자, 이게 결산 절차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앞으로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회계 관련돼서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거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등등 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보시게 되면 24페이지에 회계 순환 과정 써져 있고요. 거기서 회계 순환 과정 결산 순환 과정이 1단계부터 6단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거래의 식별, 회계상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분계 또는 전표 작성.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래의 판료서,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정전 시산표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총계정원장 작성하면서 결산 수정분계,
결산 수정분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요 결산 정리사항, 결산 수정분기에 요거 하나 정리해드린 거 보여드리려고요.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결산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정리상 정리해야 될 것들 구분되어 있죠. 요 항목도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거,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에서 수동결산은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라고 그랬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드리면서 재무상태표에서 결산에 대한 기존 과목들은 여기 1번서부터 4번까지 기말재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퇴직급의 충당 추계, 얘네들은 기말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다 입력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재무상태표에서 4대 천왕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결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 이외에 재무상태표에서 결산해야 되는 개정 과목은 현금과부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회계 1급까지 현금과부적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셨을 거고요. 단기매매증권은 기말 12월 31일 날짜로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도 환율로 12월 30일 날 평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해 주어야 될 기말 정리사항이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죠. 여기 손익계산서에서는 여기 손익의 이형과 손익의 예산에 대한 항목들, 계정들 마감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모품,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에 관련된 소모품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이익이 확정인 경우에 12월 31일 날로 회계 처리해야 되므로 얘도 기말정리사항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동분계도 자동분계도 우리 다 통해서 연습을 해보았던 항목들이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교재에 보시게 되면 26페이지에 거기 재무상태표 개정에 대한 수정사항 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이 결산해야 될 항목들 정리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기말정리사항이 끝나고 나면 지금 여기 기말정리사항은 여기 회계 순환과정에서요. 회계 순환과정에서 2번 예비절차의 기말정리사항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교재 26페이지에서 이제 장부의 모든 마감 이렇게 표시한 것은 저 여기 별표로 해놓은 여기 총 개정 원장의 마감 순서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서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까지는 전반적인 회계 이론 앞에서 전산 회계 1급에서 배웠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27페이지에 있는 기말 정리사항이 있죠. 27페이지 기말 정리사항 연습하는 건데 이 연습하는 것 중에서 1번은 하지 마시고요. 1번은 상품 기말 재고에 얘는 3분법으로 결산을 하는 걸 연습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3분법은 안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3분법에 대한 거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얘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나머지 2번부터 8번까지 분기하는 내용들 거기 시사 한 표를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얘를 밑에 차변, 대변 12월 31일자로 분기한 내용들까지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확인 예제 나와 있거든요. 확인 예제까지 한번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시면서 복습들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 수업 나가야 될 내용들이고요. 내일은 29페이지부터 우리가 배웠던 강론이라고 하는 세무 2급에서 강론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계 이론에서 배웠던 재무회계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던 그 항목이 있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하고 상충관계 요거 요 내용 정도가 되게 요 세무 2급에서 추가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재무회계에 빠진 내용들이 있다면 복습 차원에서 복습하시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재무 그 계정들의 그 재무회계 강론들 나가게 되면서 대부분은 배웠던 계정 과목들이에요. 근데 세무 2급에 추가되는 계정 과목은 저는 자세히 설명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재무회계 기본 이론에 대한 것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